그래서 경작에는 이런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양의 측정을 위해서 유량이란 개념이 있고 저량이란 개념이 있고 이제 이래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개념이 있죠. 기초적이 있고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읽어보면 이제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을 잴 때 일정 시점에서 여기 시점이에요. 시점. 일정 시점에서 이제 재면 저량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불러요. 스톡이라고. 그러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스톡 저자가 저장한다 할 때 그 저자예요. 저장량 이런 거 할 때 저자예요.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 약이고요. 기간이에요.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영어로는 flow라고 하고요. 이 flow가 이제 흐름이잖아요. 이 유자도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흐르다라는 거예요. 이 번역을 이제 저량, 유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 보면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좀 잘 나타나요. 그래서 양동이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고요.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똘똘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볼 거냐 그러면 떨어지는 물의 양. 이 물의 양을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물에 떨어지는 물의 양을 측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뭐 10분 동안 떨어진 물의 양, 1시간 동안 떨어진 물의 양 이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떨어지는 물의 양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순간 떨어지는 물의 양 그런 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량에 속해요. 유량에 속해요. 유량에 속해요. 그런데 여기 장동에 담긴 물의 양요. 담긴 물의 양을 측정해보라 그러면 이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순간에 담긴 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시점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 담긴 물의 양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담긴 물의 양을 측정할 때는 이제 저량이라는 걸 써야 돼요. 담긴 물의 양을 측정한다면 그거는 저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예가 뭐가 있을 거냐? 이런 예가 뭐가 있을 거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자, 배당,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량이에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자라고 돼 있는데 이자를 월마다 받으면 월 이자예요. 이자는 기간이 필요해요. 연마다 받으면 연 이자예요. 기준이 1년 기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자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자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기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연이자율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율이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1년 동안의 이자율이 5%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배당은 약간 나중에 임대료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주택을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남한테 빌려줬을 때 그때 받는 건 이제 주택 임대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임대료는 기간이 역시 필요해요. 월마다 받으면 월세예요. 근데 제주도 같은 데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데죠.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경우를 연세라고 부르더라고요. 연세. 1년치에. 제주도는 좀 활용이 독특하죠. 임금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월마다 받아서 월급이지만 월마다 받아서 월급이죠. 근데 영국 같은 데는 주급을 받아요. 주마다 일주일마다 월급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주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 받으면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이 있는 거죠. 임금도 유량이에요. 배당은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1년마다 보통 줘요. 1년을 기준으로 줘요. 1년 이하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예외적인 경우고 배당은 1년에 한 번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 다 이제 유량이에요. 저량은 뭐가 있느냐? 일정 시점에서 이제 측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금액,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예금액이 얼마 있냐? 이거 그냥 시간이 필요 없죠. 그냥 이 순간의 예금액이에요. 그죠? 주식 보유량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냐? 주택을 몇 주 보유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저량 개념이에요. 다 저량이에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이 구분이 된다. 근데 이 유량과 저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유량에서 미안합니다.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량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세요. 여기 그림 이미지를 보세요. 이 떨어지는 물의 양은 담긴 물의 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량에서 유량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금액이 있잖아요. 예금액으로부터 이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 흘러나와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량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저량이 있을 텐데요. 그 저량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인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인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노동도 있죠. 노동도 있는데 우리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인적 자본이 임금 결정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이러면 인적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고요? 나중에 인적 자본, 이 저량이 많아지면 인적 자본이 많아지면 흘러나오는 양, 임금의 양도 많아지니까요.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통칭해서 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당연히 소득도 높은 거죠. 그래서 저량에서 유량이 흘러나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량을 모으면 그러면 저량은 어디서 오냐 이런 얘기죠. 유량을 모으면 저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로 그대로 와요. 여기다가 양동이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담긴 물이 떨어지면 여기 담길 거잖아요. 그럼 이 저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예금 이자를 생각한다면 예금이 있어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를 안 쓰고 모아놓으면 그게 그 저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자를 모아서 통장에다 그대로 넣어놓으면 예금액이 증가해요. 저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유량을 모으면 저량이 됐다. 요거를 조금 이렇게 보지 말고 수식으로 한번 그려서 볼까요? 그림을 그려서 보면 어떤 거 이해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놓고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2017년이에요. 2017년 1월 1일 0시예요. 0시 0분이에요. 2018년이 있고요. 2019년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뭔가를 측정하면 저량이에요. 또 이 시점에서 측정하면 저량이에요. 여기다 측정하면 저량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유량이에요. 이 기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잖아요. 2018년 이 기간. 그러면 유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금액이 있고요. 2017년도 2017년도 예금액이 있어요. 근데 예금을 갖고 있으면 그 사이에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자가 생겨요. 2017년도 이자가 생겨요. 그러면
다음에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예금액이 있을 텐데 그게 이자를 그대로 모아갖고 통장에 넣으면 다음에 예금액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2018년도 예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냐 그러면 2017년도 예금액에다가 더하기 이자를 하게 되면 그때 2018년도 예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하게 되면 2010 이제 여기 2017년도 이자였잖아요. 2017년도 이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는 2018년도 예금액에다가 2017년도 예금액을 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유량과 저량의 관계예요. 자, 이걸 이렇게 이렇게 길게 좀 본래 좀 중요해서 좀 하기도 하지만 특히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재무제표가 있죠.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재무상태표죠. 또 중요한 걸,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걸 꼽아라 그러면 저 같으면 손익계산서를 꼽겠어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지금 했던 유량과 저량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재무상태표는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재무상태표가 저량이고요. 손익계산서가 유량에 해당이 돼요. 유량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다시 가져와 보면 이제 그 재무상태표요. 17년도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2018년도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 재무상태표에서 2017년도 재무상태표를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생각하면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이 손익계산서가 이게 나와요. 달리요. 재무상태표만 알면, 그죠? 각 시점에 재무상태표만 알면 거기로부터 손익계산서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제일 중요하죠. 뭐